예, 안녕하십니까. 자, 4장의 제출 문제로 들어가죠. 자, 1절에 연산과 형변환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C 언어에서 확대 형변환 및 축소 형변환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어떠어떠한 형변환과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지정하여서 수행되는 형변환이 있다. 자, 답이 무엇일까요? 자, 컴파일러에서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을 우리는 디폴트, 묵시적인 형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그래머가 강제적으로 형변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에서 배웠지만 괄호 안에 형을 강제적으로 기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명시적인 형변환이 있다. 자, 그 내용은 교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가서 형변환의 개요 1.2절과 1.3절을 참조하셔서 묵시적 형변환과 명시적 형변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교재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올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이지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테자 A와 더블 B로 선언을 하고요. 자, A는 2.7 플러스 1.8 숫자 리터럴, 이제 실수 리터럴이죠. 실수 리터럴을 직접 쓰면서 뭐를 했습니까? 강제적, 명시적인 형변환을 했죠. 그래서 실수, 더블값, 실수값을 뭘로 바꿔라? 정수로 바꾸어라. 강제로, 명시적으로 바꿔라 하니까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2.7이 아니고 2가, 정수 2가 되고 1.8이 아니고 정수 1이 됩니다. 그래서 2와 2를 더하니까 결국엔 A에는 3이 들어가겠고요. 자, 그 값을 찍으면 당연히 3이라는 값이 찍힙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A는 2.7 플러스 1.8을 했습니다. 자, 실수 덧셈이죠. 그럼 얘는 실수 대 실수니까 이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암산으로 해도 4.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4.5라는 값을 어디에 저장해라? 인테자형의 변수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실수를 인테자 변수에 저장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뒤에 값이 소수점 이하가 잘리게 되어서 정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4.5가 잘리게 되어서 2.5는 없어지고요. 4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4가 찍히겠죠. 자,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솔루션 다시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게 맞춰서 보면 첫 번째 것은 A는 3이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역시 4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 이유는 실수 대 실수를 더해서 실수 대 실수를 더했고 그 결과가 4.5가 됐고 0.5는 떨어져 나갔고요. 자, 세 번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2.7 플러스 인테자 1.8. 자, 하나를 정수형으로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1.8의 명시적 형변환은 1이 되겠죠. 그럼 2.7 더하기 1이니까 실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가 자동으로 실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1이 실수로 변환되면 1.0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3.7이 됩니다. 2.7 플러스 1이 1.0이 돼서 3.7이 되고 그 3.7의 결과가 어디에 저장되나? 정수 변수 A에 저장되라. 그러니까 0.7이 또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또 3이 찍히게 되는 3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에는 정수 리터럴을 직접 썼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블값 B에다가 정수값 6 나누기 4를 해라. 그죠? 이게 정수 리터럴입니다. 정수 리터럴로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수 연산을 하게 되죠. 6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일반 수학하고 다르게 1.5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수 나누기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죠. 그럼 1이 되어서 결과는 정수 1이 되어서 그것이 실수 변수 값에 저장이 되면 1.0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놈을 F 지정자로 찍어보게 되면 1.0이 됩니다. 여기에 실수 값을 이 B가 더블 값인데요. 더블 값을 만약에 D로 찍었다 그러면 예상하지 않은 값이 찍히게 되죠. 아마 0이 찍힐 텐데요. 왜냐하면 실수와 정수는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놈을 예상하지 않은 값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6.0 나누기 4죠. 리터럴 대 리터럴의 나눗셈입니다만은 하나가 뭡니까? 정수예요.
하나가 실수예요. 그럼 실수 나누기 정수는 무조건 정수를 뭘로 바꾼다? 실수로 나눈다. 이거는 뭐예요? 6.0 나누기 4.0과 똑같죠. 그럼 실수 나눗셈을 수행을 하니까 1.5가 됩니다. 1.5라는 값이 더블 값에는 그대로 저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5라는 값을 F로 찍었더니 1.5가 그대로 찍혔고요. 마지막에 다시 보니까 6하고 4를 역시 나누는데 이번에 4를 뭘로 바꿨어요? 더블 값으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0이 되죠. 6 나누기 4.0은 결국에 실수 나누기 실수 연산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1.5가 입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B값이 1.5가 지키게 된다. 자, 우리가 C로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숫자를 다룰 때에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요. 각별히 조심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묵시적 형변환이 이루어진 곳을 찾아내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메인 함수에서 인테자 A, 플로에트 B, 더블 C 이렇게 A, B, C가 인테자와 플로에트와 더블로 선언되어 있고요. 자, 수식에서 A는 10 플러스 2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형변환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나요? 당연히 자동으로 일어났겠네요. 10과 20.1이 더해지려면 정수 플러스 실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번 라인에서 정수 10이 더블 값으로 형변환되어서 더블 덧셈이 수행이 되겠죠. 더블 대 더블의 이 덧셈이 수행되기 위해서 10이 자동으로 10.0이 되는 거죠. 결과 30.1이죠. 결과는 30.1인데 왜냐면 더블 덧셈이 수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놈을 이 배정문에 의해서 배정문이죠. 우리 어사인먼트라고 하는데요. 배정문에 의해서 정수 변수 A에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수 변수에는 30이 저장되죠. 30.1에 .1이 생략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30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30.1이 정수로 자동 형변환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문장 9번 문장 볼까요? B는 3.1 곱하기 A는 어떤 건가요? A는 인테자 A네요. 즉 더블 곱하기 뭐가 됐습니까? 더블 곱하기 정수가 됐죠. 그래서 변수 A의 정수값 A는 지금 30이 들어있을 텐데요. 더블로 변환이 자동 형변환이 되니까 30.0이 되겠죠. 30이 30.0이 돼서 3.1이 곱해지니까 그 결과값은 더블 값인데 그것이 다시 더블과 플로에트는 또 비트수가 다르지요. 표현할 수 있는 그 값의 표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블 값이 플로에트형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되어서 플로에트 변수 B에 저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장에서는 형변환이 있을까요? C는 더블입니다. 더블 값은 정수 플러스 A를 해라. 정수 플러스 A. A도 역시 뭐야? 인테자 정수죠. 그러면 A에는 현재 30이 들어있으니까 3 플러스 30이 돼서 33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놈이 여기에서는 형변환이 일어나는 게 없는데요.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나는 게 없는데 33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이 돼야 됩니까? C라고 하는 더블 값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정수 33이 C라고 하는 더블 값으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수 C에는 33점, 소수점 이하가 뭐 8자리인가요? 더블 값이 그 00000 해서 그것이 저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수식에서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4번 문제입니다. 연산과 형변환의 4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쇼트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S1을 선언했고요. 쇼트 S1에는 32,767 플러스 2를 집어넣어라. 뭐 정수 덧셈 정수니까요. 정수 덧셈을 해서 32,769가 S1에 저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놈을 찍었고요. 그놈을 찍었더니 답은 마이너스 32,767이 찍혔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프린트 F문에 직접 리터럴을 썼습니다. 32,767
32,767 더하기 2를 해라.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32,769가 찍히게 됐습니다. 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몇 장에서 배웠습니까? 앞에 자료형, 즉 3장에서 배웠던 자료형에서의 정수형의 표현 범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형변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쇼트라고 하는 값은 10의 6승, 16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보시면 정수형의 표현 범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쇼트라고 하는 형은 16비트이지만 정수형에서는 맨 앞에 비트를 부호비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2의 15승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2의 15승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의 15승부터 플러스 2의 15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의 15승, 즉 정수값의 최대값은, 즉 쇼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나타낼 수 있는 정수, 양의 정수값의 최대값은 2의 15승 마이너스 1이니까 32,767이 되지요. 32,767이 되니까 32,767 이상의 값은 쇼트라고 하는 정수형의 변수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를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때 32,767 더하기 2를 할 때는요. 얘는 인테자형, C에서 정수 덧셈은 묵시적으로 인테자형으로 수행을 합니다. 인테자형으로 수행을 하니까 요 두 값의 덧셈의 결과는 32,769가 되긴 합니다. 되긴 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넣어요? 16비트인 쇼트형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앞에 비트가 부호 비트가 1이 되어가지고 그 값이 음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32,767 더하기 1은 사실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2,768이 되고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2,767이 되죠.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는 3장에 아마 중간에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제출문제에서 설명을 했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쇼트 S1에는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마이너스 32,767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출력문에 직접 정수 리터럴을 직접 썼을 때에는 얘는 뭘로 취급을 한다? 쇼트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테자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32,767 더하기 2는 당연히 32,769라고 하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 부분이죠. 연산자 1번,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반 수식을 단축 배정 연산자 수식으로 바꾸세요. A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 모듈라 연산자죠.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단축 배정 연산자를 바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A 모듈라 연산자 어사인먼트 3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자, B는 B 플러스 10, 역시 B는 플러스 이퀄 10, C는 C 나누기 이퀄. 항상 배정 연산자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단축 배정 연산자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항 연산자로서 두 개의 피연산자 값을 비교하여서 결과로 참 또는 거짓만을 반환하는 연산자, 참 또는 거짓만을 반환합니다. 증감연산, 관계연산, 산술연산, 배정연산, 너무 쉬운 문제죠. 항상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연산자는 관계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증감도 아니고 2번이 되겠죠.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적절한 변수와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를 사용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조건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age가 20보다 이상이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식으로 관계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봐라 하는 거죠. 꼭 정답은 제가 제시하는 것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도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숫자가 1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물론 변수명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넘이라고 썼죠. 넘이 1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이제 한국말에서 크고
또는 요 밑에 바로 문제가 있죠. 크거나, 크거나는 and와 or의 문제죠.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를 논리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가 1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는 얘기는 and 조건이죠. 크면서 3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10과 30 사이의 숫자이죠. 그래서 넘은 10보다 크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숫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다, 역시 넘이 30보다 작다. 그래서 and로 묶어주면 되겠고요. 키가 180보다 크거나 몸무게가 90 이상이다. 이거는 키가 180보다 크거나 몸무게가 90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거죠. 키는 150인데 몸무게가 100kg다. 해당됩니다. 키는 190인데 몸무게가 80kg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가 180보다 크고, 그죠? 크거나 또는 몸무게가 90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로 표현을 했죠. 자, 관계연산자와 이 같다라고 하는 이퀄리티가 같이 쓰일 때 크거나 작거나 같다. 항상 초보 프로그래머가 헷갈리는 것은 이 이꼴 사인이죠. 그러니까 어사인먼트 기호죠. 이 어사인먼트 기호를 이 관계연산자 왼쪽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오류입니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모두 다 이 어사인먼트 기호가 오른쪽에 온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 시력이 1.5 이상이거나 0.5 이하가 아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1.5 이상이거나 이하가 전체이 아니답니다. 전체이 아니다니까 앞에다가 낫을 갖다 붙여줬죠. 1.5 이상이거나 사이트가 0.5 이하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앞에다가 낫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성적,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중에서 하나라도 90점 이상인 경우, 하나라도 이것은 어떤 조건일까요? 역시 오화 조건이어야 되겠네요. 2개 이상 돼도 되고요. 3개 다 90점 넘어도 되고요. 1개만 90점 넘어도 전체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리아가 90보다 크거나 같고 매스매틱이 90보다 크거나 같고 영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오화로 연결이 되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전체가 true가 되는 이러한 조건식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해결의 핵심은 역시 이러한 조건식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건식을 우리가 잘 추출해내는 이러한 그 논리를, 조건 논리를 잘 추출해내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의미의 수식은 해가지고요. A는 단축 배정 연산자를 썼죠. A는 A 곱하기 배정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에다가 A를 곱해라 그런 의미죠. 자, 단축 배정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가장 낮습니다. 단축 배정 연산자는. 그러니까 단축 배정 연산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A 곱하기 assignment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A를 그 값에 곱해서 그 결과를 A에다 배정해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A는 A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면 이것은 A 플러스 B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얘를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A는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이것은 좀 단축 배정 연산자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A는 A 곱하기 B 플러스 A도 역시 잘못된 것이지요. 자, 결론적으로는 4번에 나와 있는 답처럼 A는 A 곱하기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즉 A 플러스 B가 우선 먼저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A를 곱한 결과를 다시 A에 집어넣어라 하는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프로그램에서 직접 적용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저 A는 10, B는 20 이렇게 넣어놓고 A 곱하기 이꼴 A 플러스 B. 자,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먼저 한다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 하면 30이죠. 30에다가 A를 곱하니까 A는 10이니까 300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A는 300이 찍힐 거고요. 자, A는 다시 10으로 갖다 놓고 이번에는 A는 A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 당연히 A 곱하기 A를 먼저 수행하니까 10 곱하기 10에서 100이 되고 B는 20이 되니까 답이
120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단축 배정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일반적인 연산자보다 낮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 배정 연산자 했을 때 결과가 300, 그 다음에 밑에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당연히 120이 찍히게 되겠죠. 자, 이런 그 약간 미묘한 의미, 그래서 단축 배정 연산자가 수식에 쓰일 때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 예제처럼 이렇게 쓰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의미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는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곱하든지 아니면 이걸 풀어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그 뜻을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면 뜻하지 않은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엔 5번 문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네요. 교재 16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키를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받아 미터 단위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하게 돼 있죠.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를 187cm를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하면 메다로 변환된 결과는 1.87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책에 제가 이제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짜서요. 자, 일단 인테저 하이트하고 선언했고요. 키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스캔F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 기호를 써서요. and height라는 변수에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래 놓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미터로 변환된 키는 형식 지정자를 %.2 이렇게 주면 되죠. .2 뭐 이 앞에 퍼센트 앞에 자릿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뭐 그건 숫자 있는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요. 그냥 소수점 이하만 두 자리로 실수로 찍어라, F로 찍어라, 그리고 뒤에다가 메타입니다를 붙여서 출력을 해라.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입력받은 센티미터 단위의 값을 100으로 나누니까 미터로 바뀌어지겠죠, 실수로. 그래서 187이면 1.87이 되겠죠, 실수로. 그 값을 그대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찍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디버그에서 바로 실행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키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내 키는 4567cm다 라고 하면 얘는 45.67m입니다 라는 결과를 이렇게 출력시켜 줄 것입니다. 자, 뭐 처음 지금 사장에서 작성해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완성된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 형태로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잡고 제출 문제에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6번 문제, 책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안 나타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을 시와 분으로 입력받아 해당되는 초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164페이지에 나와 있죠. 실행 결과를 보면 시와 분을 입력하세요.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그래서 1시간 10분 했더니 1시간 10분은 4200초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수식을 출력문에 직접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변수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뭐 직접 적었습니다. 자, 인테저 미니츠 아워를 이렇게 주고요. 민과 아워를 주고요. 자, 입력을 받습니다. 어떻게 입력받았습니까? scanf의 포맷을 두 개를 주고 하나의 함수에 두 개를 주고 스페이스로 구분하고 and hour와 minutes를 받습니다. 시와 분을 받죠. 자, 시와 분을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입력을 받고요. 자, 그놈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와 분은 그대로 찍었고요. hour와 minutes를 그대로 찍었고 초입니다. 초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시간은 60 곱하기 60을 하면 되죠. 시간에 60 곱하기 60을 하면 그게 초가 되겠고요.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이니까요. 그 다음에 분은 거기다가 60을 곱하면 초가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굳이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되죠.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하기가 먼저 계산되니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시와 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시간 27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2시간 27분은 8820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프로그램 작성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자, 165페이지
네 자리 정수를 입력받아 100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 문제를 언뜻 보니까요. 2015를 넣으면 2015 이게 자릿수의 숫자를 출력해라 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나눗셈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자죠. 어떤 값을 특정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나눗셈 연산자를 이용하면 정수 나눗셈을 하면 그 정수 부분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다. 자, 일단 네 자릿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scanf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의 자릿수를 구하기 위해서 %d 정수형으로 찍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넘을 1000으로 나눠라. 그러면 정수 나눗셈이 되니까요. 소수점 이하는 잘려버리니까 그 자릿수만 나오게 되겠죠. 그놈이 출력됐고 그 다음에 넘 값을 어떤 값으로 또 다시 세팅했어요. 넘은 넘 나누기 1000을 해라. 즉 1000의 자릿수에 있는 값은 다 띄워버리고 나머지 값을 넘으로 해라. 그 값을 가지고 또 100으로 나눈 결과를 정수 결과를 찍으면 100의 자릿수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또 그 넘 값을 100 단위를 띄어내고 그 나머지 값을 가지고 다시 10을 나눈 값을 찍고 그 결과를 찍고 그다음에 10 나머지 1 자릿수는 뭐 나눌 필요가 없죠. 그 자릿수를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되었네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 보면 자,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4, 5, 6, 7을 입력하면 이렇게 1000의 자릿수 4, 5, 6, 7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이러한 수식을 어떤 수식을 써서 이 값을 구할 거냐. 물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되는 연습 그죠? 저희가 많이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식을 끄집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한번 어렵게 작성을 해본 것이지요. 그래서 연산자의 의미와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알아라라는 뜻이죠. 자, 하나하나 풀어보죠. 뭐 인테자 a는 2, b는 3이다. b는 단축 배정 연산자를 썼고요. 마이너스 a 증감 연산자 즉 앞에 나와 있는 전위 감소 연산자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a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를 하니까 a가 1이 되어서 b는 3이고요. b는 3이고요. 3에서 뭐를 빼라? 2를 빼라 그 얘기죠.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전위 연산자니까 3에서 2를 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코멘트로 달아놨는데요. 요 문장이 끝난 다음에 a 값은 1이고요. b 값은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플러스 a는 당연히 a 값이 하나 증가되어서 a가 2로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자, a는 b 플러스 a 전위 연산자를 썼죠. 자, 뭐 볼 거 없습니다. 자, 후위 감소 연산자이기 때문에 b 값을 먼저 평가하죠. 자, b 값을 먼저 평가하면 b 값은 현재 얼마입니까? 2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2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a니까 전위 연산자로 되어 있죠. a 값은 얼마입니까? 현재 2니까 이게 먼저 증가되어서 아까 b 값은 후위 연산자니까 감소를 안 시키고 2라는 값을 먼저 끄집어내서 2 플러스 근데 이건 전위 연산자니까 먼저 하나를 증가시키니까 a 값이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3이 돼서 그것을 a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는 5가 되고요. b 값은 뭐가 되냐는 얘기죠. b는 아까 요 수식이 평가될 때에는 2였습니다만 이 문장이 끝날 때에는 후위 연산자의 값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어떻게 됩니까? 1로 감소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제 수식에서 평가될 때에는 2로 평가되었지만 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b 값은 1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b 플러스 이것도 역시 뭐예요? b 값을 만약에 이걸 프린트 f하고 b 플러스를 찍으면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b 값이
얼마가 찍히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1이 찍히게 되는데 이것은 b 플러스 하나의 문장만 딱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문장이 끝나고 나면 b 값은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a를 찍어라. 그러니까 a는 5가 찍힐 거고 b를 찍어라. b는 2가 찍혔을 것입니다. 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역시 똑같이 a 값은 5가 찍히고 b 값은 2가 찍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책을 보십시오. 166페이지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면 두 수의 차이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크지 않으면 두 수의 합을 출력하는. 자, 밑에 실행 결과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10과 10과 20을, 즉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뭐예요? 합을, 두 수의 합 30을 출력하고요. 첫 번째 수가 20, 두 번째 수가 10, 즉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크지요. 이러면 차이를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20에서 10을 뺀 두 수의 차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아직 선택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사망연산자. 사망연산자는 관계연산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것의 결과가 true이면 바로 뒤에 부분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땡땡으로 콜론으로 이어지는 다음 부분을 반환하는 연산자로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교재 사망연산자를 배웠죠. 뒤에 연산자의 연산자 중에 153페이지에 사망연산자를 배웠습니다. 자, 그걸 떠오르면 되겠고요. 화면에 제가 프로그램을 출력해놨는데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죠. 이것은 두 개의 스캔F를 사용하든지 하나의 스캔F를 사용해도 되고 하여튼 교재에는 지금 따로따로 입력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printf와 scanf를 이용해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를 입력받았고요. 자, 로직은 간단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망연산자를 이용을 한 것이지요. 사망연산자가 어떻게 이용이 됐습니까? 자, 사망연산자, 즉 num1이 num2보다 크냐, 이게 이제 조건이죠. num1이 num2보다 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를 실행해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해라. 이 콜론 다음 거를 수행해라. 그죠? 그럼 num1이 num2보다 크면 두 수의 차죠. 앞에 숫자가 두 거보다 크면 두 수의 차니까 두 개를 뺀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수의 합이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생각보다 프로그램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한 줄로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자, 첫 번째 수를 높은 숫자를 해볼까요? 50으로 입력하고 두 번째 수를 10으로 하면 두 수의 차가 되는 거죠. 그럼 두 수의 차는 40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거꾸로 첫 번째 수를 30을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수를 70으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수의 합 100이 출력이 되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사망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램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10번 문제, 9번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두 수가 같으면 두 수가 같음을 출력하고 다르면 두 수가 다름을 출력해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았고요. 다만 결과에 사망연산자에 뭐를 줬습니까? 결과를 찍고 사망연산자를 요 안에 줬죠. 요 안에 사망연산자를 썼는데 num1이 num2가 같냐? 같으면 요 놈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 놈을 반환해라.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문자열을 printf문에서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것의 결과는 문자열이죠. 문자열.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두 수가 같음이나 두 수가 다름.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사망연산자이기 때문에. 이게 같으면 같다라고, 같음이 리턴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름이 리턴이 되니까, %s에 따라서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역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수, 뭐를 입력할까요? 첫 번째 수 30, 두 번째 수도 30 이렇게 입력하면 두 수가 같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다름이 나올 것입니다. 꼭 테스트 해보도록 하십시오. 예, 11번 문제 다음 수식의 출력 결과를 쓰세요. A가 2, B가 3일 때, 또 A가 3, B가 2일 때 A 나누기 B, A 이 비트와이즈 O와 B,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눈 모듈라
결과와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결과를 비트와이즈 AND 했죠. 비트와이즈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거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죠. 인테저 A는 2, B는 3 넣어놓고요. 자, 정수이기 때문에 A 나누기 B를 찍어라. 그럼 뭐가 찍히겠습니까? 2 나누기 3이니까 답은 0이 찍히겠네요. 정수 나눗셈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A, 비트와이즈 O와 B죠. 비트와이즈 연산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이진법으로 봐야 되겠죠. A는 0, 1, 0, 2는 0, 1, 0, 3은 0, 1, 1.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트와이즈 O화 해버리니까, 비트 단위로 O화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1, 1이 되겠네요. 0, 1, 1. 그래서 결과는 뭐가 찍히겠습니까? 3이 되겠죠. 자, 결과를 직접 볼까요? 결과를 직접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요 프린트 F문에 의해서 제로가 찍혔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의해서 3이 찍혔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A 모듈라 B니까 A를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죠. 2니까 0, 1, 0이고요. 그 다음에 AND A 곱하기 B는 6이네요. 2, 3은 6이니까 6은 1, 1, 0죠. 1, 1, 0. 이것을 AND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ND 하면 제일 세 번째 비트는 0고요. 가운데만 1, 1이니까 1이 되고 나머지 0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십진법으로 2가 되죠. 자, A는 3이고 B는 2.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1이죠. 1.5가 아니고요. 소수점 이하는 잘려 나가고요. 자, 3을 2로 비트와이즈 5화 하면 결과는 똑같죠. 0, 1, 1, 5와 0, 1, 0니까 0, 1, 1이 돼서 결과는 3이 되겠죠. 자,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지요. 1, 0, 1, 0, 0, 1이죠.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6이죠. A 곱하기 B는 6이니까 6, 1, 1, 0. 0, 1, 0, 0, 1과 1, 1, 0를 비트와이즈 AND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전부 제로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제로가 찍히게 됩니다. 자,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뭐 명료하게 자기가 그 비트와이즈 AND OR대로 그대로 연산이 수행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번 다음 중 배전연산자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배전연산자의 사용이 잘 된 것은 배정연산자 왼쪽에는 수식이 올 수 없습니다. 변수명만 올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가 잘못된 거죠. A 플러스 B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변수의 주소에다가 즉 배정문의 왼쪽으로 우리는 L밸류라고 그러는데요. 변수의 L밸류. L밸류는 주소를 의미하고요. R밸류는 값을 의미하는데 변수가 배정문의 왼쪽에 올 때는 주소를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올 때는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왼쪽에 있는 변수의 주소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다 계산해서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정문의 왼쪽에는 L밸류 즉 주소만 와야 되는데 이렇게 A 플러스 B 주소하고 주소를 더해서 그 주소에 집어넣나요? 이건 C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2번 역시 마찬가지죠. 배정문의 왼쪽에 수식이 올 수 없습니다. 3번은 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축 배정 연산자를 잘못 썼죠. 항상 단축 배정 연산자의 또는 관계 연산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어사인먼트 이퀄 사인은 항상 연산자의 오른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은 맞는데 이퀄 플러스는 틀린 단축 배정 연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L밸류 즉 변수의 주소가 와야 되는데 숫자가 오면 정수 리터럴이 뭐 어디다 저장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메모리에 24번지에 저장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C 같은 언어에서 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4 이거 잘못된 거죠. 자, 다섯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가 A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모듈라 연산자, 단축 배정 연산자죠. E 빼기 C 곱하기 D 한 결과를 이 A로 나눈 나머지를 A에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정 연산자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설명하세요. 자, 화면에 올렸습니다. 자, 비주얼 C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올렸죠. 자, 증감연산자의 문제네요. 증감연산자는 반드시 교재에서 설명하듯이 변수에는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에 상수에는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B. 그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플러스 플러스 A 플러스 B 변수니까. 그렇지만 이 변수의 수식의 결과는 상수죠. 그 상수에다가 증감연산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에라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여야 합니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여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변수를 L 밸류, 변수는 주소를 가지죠. 그래서 주소를 가진 변수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주소가 없는 A 플러스 B는 A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이고 20이라고 칩시다. 이 전에 수식은 없다고 치고 10하고 20이면 30이잖아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수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변수는 20이 들어가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A 플러스 B는 뭐냐는 얘기죠. 결과는 30이라고 하는 정수 리터럴이 되는 거죠. 그냥 숫자 자체가 되는 거죠. 그 숫자 자체에다가 플러스 증감 연산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 위치에다가 30을 31로 만들고 증감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값은 다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수 리터럴일 뿐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감 연산자는 변수에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에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그 식이 이 식이 반드시 변수여야 한다. 즉 주소를 가진 값이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3절의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가서 1번 다음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너무 좀 헷갈리죠. 9개를 쭉 놓고 시험 문제 내면. 그래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괄호죠. 괄호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부호 연산자죠. 그래서 5번 해답을 보고 하니까 빠르죠. 그 다음에 8번 곱셈 연산자, 그 다음에 1번 플러스 연산자, 그 다음에 9번 쉬프트 연산자, 7번 관계 연산자, 크거나 작다, 그 다음에 6번 등가 연산자, 같지 않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번 and 연산자, 그 다음에 2번 마지막에 배정 연산자가 역시 가장 마지막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연산자들의 우선순위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수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까지 막 너무 복잡하게 따져서 수식을 작성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 수식은 분리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2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올렸죠. 자, 프로그램 뭐를 지금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일까요? AND 연산자와 그 다음에 OR 연산자, 그 다음에 비트 단위의 비트와이즈 AND와 비트와이즈 OR 연산자의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교재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반 AND OR 연산자는 첫 번째 오퍼란드의 값을 평가해서 두 번째 값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 쇼컷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단축 연산자라고 그랬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자, OR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앞에 있는 오퍼란드의 값이 true이면 뒤에 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결과는 무조건 true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값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false여도 결과는 true고, true여도 결과는 true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자, A, B, C, D, 인테자 A, B, C, D를 선언했고요. A 10, 20, 30을 줬고요. 자, 마이너스 A 하니까 A 값은 9가 됩니다. 9. 9가 이제 C에서는요. C에서는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true예요. 0이 아닌 숫자는 전부 true이기 때문에 이건 9가 되니까 얘는 true이니까 true or 하면 그 다음 거는 보나마나 다 true다라는 거죠. 그 true의 not이니까 무조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이제 어떻게 제로가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A, B, C 값은 9, 20, 30이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C를 평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OR 연산자 앞에 A, 마이너스 A를 하고 나니까 이놈이 true가 되니까 뒤에 것은 평가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B를 줄이지도 않고 C를 줄이지도 않고 그냥 9, 20, 30 그대로 하고 뒤에 값은 당연히 뒤에 값은 true의 not이니까 false가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0, 10진 값으로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9, 20, 30, 그 다음에 0이 찍혔고요. 똑같이 A, B, C, 12, 30 주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비트와이즈 OR 연산자를 썼어요. 비트와이즈 OR 연산자를 썼는데 비트와이즈 OR 연산자 역시 얘는 9가 됐죠. 9가 돼도 비트와이즈 OR는 뒤에 거를 계산을 합니다.
결과는 똑같죠. 이그놈이 true니까 true에 나와서 false죠. 결과는 D 값은 당연히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뒤에 거를 수식을 평가를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ABC 값이 9, 19, 29가 된 거죠. 뒤에 값은 역시 똑같이 0이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문제는 쇼컨 연산자인 이러한 논리 연산자 AND와와 그다음 비트와이즈 논리 연산자 AND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과값을 다르게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죠. 연산자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이 우선순위를 나타내세요.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C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역시 증감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이 1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가 그 다음이네요. 곱하기 나누기가 같이 있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결합을 시켜 나가죠.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이고 마지막이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역시 5 곱하기 A 모듈라 연산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뒤에는 다 플러스니까요. 곱하기와 모듈라 연산자는 같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B 이 모듈라 연산자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당연히 먼저 되고요. 그 다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세 번째 문제 A 플러스 단축 배정 연산자 B 플러스 또 단축 배정 연산자 C는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수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쓰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C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C에다 20을 넣어라. 이게 가장 먼저고요. 그럼 C에 20을 넣고요. B에다가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20 플러스 B 플러스를 해라. 그러니까 그놈이 두 번째고요. 그 결과에다가 A를 곱해서 그 결과를 A에 다시 집어넣어라. 그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문제는 10 빼기 플러스 A 모듈라 연산자 가로가 있네요. 역시 가로가 가장 먼저고요. 20 플러스 30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항 연산자, 증감 연산자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라 연산자 수행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연산을 수행을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수행이 된 수식이 되겠습니다.